안녕하세요. 이번 주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첫 번째 강의는 이제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이 간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환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교재는 챕터 23 요로계 질환 대상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다 피셨죠? 요로계 질환 대상자 관리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659페이지 보면 요실금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노인 환자가 많으면서 요실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노인간호학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뇨기계에서 제외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간호학에서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 페이지 669페이지. 페이지 669페이지에 보시면 감염 및 염증성 장애 해가지고 요로 감염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찾으셨죠? 여기에 감염성 질환부터 이번 비뇨기계 질환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에는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 해가지고 UTI라고 우리가 줄여서 우리가 UT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에서는. 그래서 인펙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비뇨기계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은 상행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요도 부분이 감염이 되면 그 다음에 방광이 감염이 되고 방광이 감염이 되면 요관이 감염이 되고 요관이 감염이 되면 신우가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부생리에서 배우신 것처럼 요관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그쵸? 양쪽에 신장이 있고 요관이 이렇게 있고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여기 요도 부분에서 감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방광에 감염이 되고 방광이 감염이 되면 요관이 감염이 되겠죠. 근데 요관이 감염이 되면 여기가 신우잖아요. 신우. 그래서 신우 쪽에 감염이 되면서 신장까지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순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상행성 감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요도염이나 방광염일 때 빨리 치료를 해야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요관염하고 신우신염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도 부분에 감염이 생긴 것을 유레스라라고 하잖아요. 요도를. 그래서 유레스라이티스라고 하고 방광염은 시스타이티스. 시스트가 낭이잖아요. 큰 방광이 여기 낭처럼 생겨 있어서 시스타이티스라고 하고 요관염은 유레터잖아요. 그래서 유레터라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우신염은 파이엘로가 신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라고 합니다.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 요도 감염을 유레스라이티스, 방광염을 시스타이티스, 요관염을 유레터라이티스, 신우신염을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감염성 질환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도 감염, 방광염, 요관염, 신우신염은 원인이 다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은 원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원인부터 봐볼게요. 요도 감염은 상행성 감염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감염이 되는 이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와서 요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요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세균이 대부분 대장균이 가장 많습니다. 네,
비뇨기계 요도에 감염을 일으키는 균은 대장균. 바로 뒤에 항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 대변을 볼 때 그걸 잘 처리를 못 한다거나 이래서 대장균이 비뇨기계 요도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요도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여러분들이 이제 거품 목욕이나 아니면 향비누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이 감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화학적 자극 물질에 의해서 특히 거품 목욕이나 향비누 목욕을 하면서 향비누를 사용하게 되면서 요도 감염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성관계로 인해서 잘 뒤에 관리를 못하면서 이제 세균이 감염이 돼서 요도 감염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경기 여성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질 산도를 변화시키고 윤활 정도를 감소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광 요도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크게 대장균으로 인한 세균 감염, 그다음에 거품 목욕이나 향비누로 인한 화학적 자극 때문에, 그다음에 성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폐경기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서 산도가 변화되고 윤활 정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방광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요도 감염이 일어나면 얘가 이제 방광염까지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시스타이티스도 원인이 다 똑같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 똑같고 얘가 올라가서 상행성 감염이기 때문에 얘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신우,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까지 올라가면서 얘가 일으키고 이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는 이런 건 4개도 원인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혈액을 타고 전파되는 세균이 전파돼서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부나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으로는 상행성 감염으로 이 4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그 방금 말했던 이 방광염하고 신우신염하고의 차이점을 크게 따져보면 방광염은 요 전신 감염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도염이나 방광염 같은 경우는 국소 감염만 있지 대부분 전신 감염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 2개는. 그래서 국소 감염하고 전신 감염의 차이는 국소적 감염은 감염이 일어난 부위에 발적이나 발열이나 종창이나 통증 요 4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게 국소적 감염 증상이잖아요. 전신적 감염 증상은 이제 체온이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백혈구가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전신 감염. 그래서 체온이 전신에 이제 감염 증상이 되면서 근데 요도나 방금 말했던 그 방광염까지는 무슨 감염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죠? 전신 감염 증상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근데 얘는 신우신염은 전신 감염입니다. 전신 감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는 있고 얘는 전신 감염이 요도염하고 방광염 전신 감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소 감염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나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신우신염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증상을 안 했네요. 그죠? 증상을 보겠습니다. 증상은 요도 부분에 그다음에 자결감, 소변 볼 때, 그다음에 빈뇨, 야뇨, 그다음에 요도 입구에 발적 부종, 왜 국소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방광염은 이제 방광 부위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겠죠. 우리 앞에 신체 검진할 때 배웠어요. 통증이 방광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치골 상부 여기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배뇨시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빈뇨, 긴방뇨, 야뇨 앞에 똑같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혈뇨랑 혼탁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방광염부터는 이 혈뇨는 사구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혈뇨가 아니고 여기는 방광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구체에서 여과돼 가지고 사구체가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게 아니고 얘는 염증이 생긴 방광에 생기면서 방광에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뇨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염증이 생기니까 혼탁뇨가 생기겠죠. 근데 이것 중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전신 감염 증상은 있다 없다? 예, 없다.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신우신염 볼게요. 신우신염은 신우 쪽이잖아요. 신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신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우신염은 요관 쪽, 요관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은 허리 상부나 하부, 허리 쪽에 통증이 오겠죠. 요관 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옆구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소화기 증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신, 구토, 설사가 일어나고 발열, 오한, 전신 감염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신 감염 증상이 동반이 된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신우신염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사구체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만성이 되게 되면 이제 사구체 염을 일으켜가지고 크레아틴인 청소율도 감소시키고 BUN 수치 높아지고 그다음에 신부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신우신염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겠죠. 신장이 파괴가 되면 BUN 크레아틴은 뭐였어요? 요독이었잖아요. 그래서 BUN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겠죠. 요독이 제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장이 망가지면서 크레아틴 청소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신부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도염하고 방광염, 요관염 같은 경우는 전신감염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신우신염은 이제 전신감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키드니까지 다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검사 보겠습니다. 검사는 일반 소변 검사나 소변 배양 검사, 요거는 이제 무균으로 실시되는 소변 검사죠. 예, 그래서 일반 검사, 소변 배양 검사 앞에서 검사, 진단 검사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탁한 소변이 나오고 백혈구가 검출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방광염도 마찬가지 소변 검사, 소변 배양 검사하고 여기도 탁한 소변이 나오고 여기는 아까 혈뇨도 나온다 그랬죠. 예, 방광에 이제 사구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혈뇨가 아니라 방광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뇨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신우신염이 생겼을 때도 소변과 소변 배양 검사해야 되고 신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우조영술, 컴퓨터 촬영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치료 가겠습니다. 자, 염증이니까 약물은 약물요법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생제 투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도 항생제 투여, 여기도 항생제 투여, 감염이니까. 근데 이 요도염하고 방광염은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돼요. 않고 만약에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 3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면 이게 낫습니다. 근데 신우신염은 항생제를 투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양검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줘야 되고 얘는 전신감염이기 때문에 10에서 14일, 2주 정도의 항생제가 투여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균을 밖으로 다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도염하고 방광염일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굳이 항생제를 안 먹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증상이 다 나아지고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하나로도. 근데 이제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신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생제를 반드시 투여를 해야 되고 2주 정도의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진통제도 투여를 해야 되고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 열이 나고 힘들잖아요. 오한이 나면.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절대 안정해야 되고 여기도 수분 많이 먹어서 몸 밖으로 세균을 배출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쨌거나 원인 요도염이 자꾸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위생과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아까 대장균으로 인한 감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배뇨나 배변 후에는 앞에서 뒤로 닦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변을 오래 참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도록 해야 되고 항문과 질을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성관계로 인해서도 감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관계 후에는 배뇨를 하거나 씻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오래 참지 않도록 아까 해야 된다 그랬고 면 속옷을 입도록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화학 물질로 해서 거품 목욕이나 향비누 같은 거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꼭 조이는 옷이나 청바지 등은 건 착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욕을 실시를 해서 해주고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산도가 변화되고 윤활 정도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보충을 해주거나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도 우리가 워낙에 그 소변은 산도가 우리가 약산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은 우리가 한 4에서 7 정도 폐하가 그죠? 이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혈액은 7.35에서 7.45 정도 되지만 혈액의 폐하는 근데 우리가 소변은 4에서 7 정도로 약산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 세균이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산성으로 좀 바꿔주도록 유산균이나 크랜베리, 특히 크랜베리가 요거에 산도를 산으로 유지를 잘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산성화시켜서 세균이 살지 못하도록 크랜베리 주스나 이런 주스들을 우리가 좀 먹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성교를 피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도 요도염도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되고 방광염도 이 교육을 해줘야 되고 신우신염도 이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방광염일 때는 방광을 자극하는 요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나 콜라나 알코올 이런 것들은 이 차, 녹차 같은 것 특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요 방광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방광을 자극하는 것들을 방광염이 있을 때는 좀 피해 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호로 들어가서 방금 말했던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은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상행성 질환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얘가 요도염이 방광염이 되고 방광염이 신우신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간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증성 질환 중에 사구체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 가면 제일 많이 있죠. 사구체염. 글로메룰러가 사구체잖아요. 그래서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 되셨나요?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 됐죠? 예. 사구체 신염은 원인이 뭐냐면은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 얘가 생깁니다. 중요합니다. 사구체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편도나 인후 또는 피부에 감염이 된 다음에 1에서 3주 후에 감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연쇄상 구균이 대부분 뭐를 일으켜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나서 1 내지 3주 후에 이 연쇄상 구균이 신장으로 가가지고 일으키게 되면서 사구체 신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연쇄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포도상 구균이 대부분인데요. 심내막염이나 바이러스성 질환, 특히 간염, 그다음 유행성 이하선염,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 수두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고 나서 이 균이 사구체에 와가지고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구체 신염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연쇄상 구균의 대부분은 이제 이 포도상 구균보다는 요 연쇄상 구균으로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 이 연쇄상 구균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연쇄상 구균의 항원과 항체 면역복합체가 혈액을 타고 순환 중에 사구체 기점막에 침착이 되면서 얘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연쇄상 구균이 다른 사람은 안 일으키는데 나만 이게 나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인 거죠. 이게 나만
얘가 사구체에 오게 되면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연쇄상구균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나만 그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치료제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연쇄상구균이 들어오게 되면 사구체 기점막에 침착이 되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근데 이게 사구체 기점막의 구멍을 커지게 해요. 그래서 적혈구 단백질이 통과가 되고 반응으로 인해서 모세혈관 투과성은 감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구체 투과성을 증가를 시키고 하나는 모세혈관 투과성을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사구체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구체 구멍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하고 알부민 얘는 덩어리가 커서 여과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서 적혈구랑 알부민이 통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변에 알부민이 나오게 되고 적혈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투과성은 감소가 되면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혈관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나가는 수분을 재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수분 재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투과성이 감소가 되면서 수분 재흡수가 안 되게 되면서 결국은 몸 안에 수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도 감소가 되면서 얘가 결국은 나중에 신부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사구체 신염은 연쇄상구균이 대부분 원인인데 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연쇄상구균이 사구체에 오게 되면 거기에 감염을 막 일으키면서 이제 세 가지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혈관 투과성이 감소가 되면서 수분 재흡수가 안 되면서 부종이 생기고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되면서 결국은 신부전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증상을 보겠습니다. 증상은 복부나 옆구리의 통증, 왜냐하면 심장이 있는 것인가, 특히 어디에 CVA, 그죠? 늑골 척추각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혈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적혈구가 빠져나오니까 알부민이 빠져나오면서 단백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니까 발열, 오한, 전신감염 생기죠. 식욕부진, 오신, 구토가 수일, 수주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감소로 수분이 정체되게 되면서 전신 부종이 나타나고 얼굴, 눈 주위의 부종, 다리의 부종, 요물성 부종, 그 다음에 우렬성 심부전, 그죠? 심장에 이제 물이 많이 차게 되면서 폐랑 심장에 이런 이제 전신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몸 안에 수분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고혈압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망막도 부종이 생기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해서는 적혈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적혈구의 원주체가 워낙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 원주체가 나타나게 되고 소변량이 줄잖아요. 소변 물이 재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핍뇨가 이제 걸러지는 소변이 제대로 걸러지지가 못하니까 핍뇨가 생기고 무뇨가 생깁니다. 이제 여기가 되면 신부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검사로는 소변 검사, 그래서 배양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사구체 여과율 검사 정상이 얼마라겠어요? 분당 우리가 75에서 한 12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 정도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 검사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유행 크레아틴, 알부민, 단백질 검사 다 해봐야 되겠죠. 왜? 비유행 크레아틴이면서 얘가 요독, 신장이 망가지면서 요도 그 독성을 걸러주지 못하면서 비유행 크레아틴이 올라갈 수가 있고, 아까 알부민 단백질이 여과가 되면서 알부민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생겼으니까 염증이 ASO 타이터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혈액 검사를 다 해봐야 됩니다. 자, 치료 가보겠습니다.
치료로는 우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갑니다. 면역을 억제시키면서 진통 소염의 역할을 해주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 그래서 프레드니솔론이나 덱사메타손 이런 부분들이 되고, 만약에 이것으로 안 된다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같은 것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이랑 호흡기 감염, 피부 감염을 주의를 해야 되고, 부종이 있으니까 뭐 이뇨제 투여되고, 염분 제한식 해야 되겠죠. 짠 거 많이 먹으면 더 붓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혈압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항고혈압제제 투여해야 되고, 자, 감염이니까 항생제 투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저혈당이 생길 때 물을 많이 먹고 혈당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소변 검사해서 감염의 수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심장 기능이 손상을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동도 사정하고 아이오 체크하고 소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단백 고탄수화물,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단백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단백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단백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단백을 많이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신장의 기능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요. 사구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절대로 고단백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단백 식이를 하고 고탄수화물을 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탄수화물로 보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염분 제한 식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 손상, 부종이 생기니까 피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위 변경, 부종이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피부가 상할 수가 있잖아요. 체위 변경 해주고 깨끗하게 침상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간호로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제일 중요한 게 부종입니다. 부종이 발생하고 소변량이 줄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염성 질환의 신증후군,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프로틱 신드롬. 그다음에 신증후군은 이게 원인이 누구냐면 방금 배웠던 사구체 신염 때문에 생깁니다. 얘가 1차적으로. 근데 2차적으로는 이제 감염이나 전신 홍반성 SLE나 당뇨병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요 사구체 신염 때문에 이게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신증후군으로 네프로틱 신드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모세혈관 투과성은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구체 요과율이 감소가 되는 것이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중요합니다. 증상은 엄청 중요합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의 증상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단백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구체 신염보다 더 많은 단백뇨, 하루에 3.5g 이상의 단백뇨가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부민도 빠져나오게 되면서 저알부민 혈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부민이 3.3에서 3.5 정도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3.0 이하의 알부민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단백뇨가 나오고 저알부민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 부종이 생기되죠. 모세혈관 투과성이 떨어지면서 수분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전신에 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알부민 수치가 감소가 되니까, 알부민은 뭐였어요? 혈중 교질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 안으로 수분을 잡아당겨서 세포 내에 수분이 없게 좀 조절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게 알부민이 없다 보니까 교질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신 부종이 생기면서 간질 쪽에 수분이 축적이 되면서 전신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나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시키고 부종은 더 심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눈주위나 다이나 흉막이나 심장이나 이런 부분에 다 이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단백뇨 생기고 저알부민 혈증 생기고 전신부종 생겨요. 그래서 고혈압 생깁니다. 예, 혈장 알부민이 감소가 되면서 간에서 이제 알부민이 부족하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간이 지단백을 막 이게 단백질하고 비슷한 지단백, 지방하고 단백질이 섞여 있는 지단백을 막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가 돼서 고지혈증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간에서 지방단백 합성이 증가하면서 LDL, VLDL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염이 더 증가가 되고 단백질 투과 증가로 응고인자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응고에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검사로는 첫 번째 무슨 검사? 소변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변 배양 검사도 해야 되고 요거 중요하죠. 사구체 여과율 검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 검사해서 사구체 여과율 검사하고 비유행 크레아틴 알부민 단백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간호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단백뇨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백뇨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고단백 식이를 하면 알부민이 더 많이 되면서 신기능을 더 악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를 투여를 해서 이 단백뇨가 많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저단백 식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0.8g 정도 하루에 그러면 50kg이면은 40 그죠? 5, 8, 40이니까 4g 정도만 먹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40g 정도. 그래서 40g 정도면 진짜 적어요. 이 한 주먹도 안 돼요. 여러분 100g이 1인분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40g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적은 단백이죠. 그래서 저단백 식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부종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염식이. 그죠? 예, 하루에 100에서 150ml EQ 정도. 그다음에 이뇨제 투여하고 루프 이뇨제, 알부민 투여하고 알부민 때문에 이제 부종이 더 조절이 안 되니까 알부민이 없어서 그리고 혈압이 증가하니까 항고혈압제 투여하고 아까 고지혈증 생긴다 그랬죠? 그다음에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해주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스타틴 제제 그죠? 우리 배웠죠 요거 스타틴 제제 메바코나 뭐 이런 거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응고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헤파린을 투여를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로는 저염식이, 아까 저단백 식이, 그 다음에 수분 제한 식이,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 아까 다 했죠? 아이오 체크해야 되겠죠? 부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종의 피부 간호, 체위 변경 자꾸 해주고 건조하게 유지해주고 상처 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휴식 활동 해주고 불안, 우울해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소변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심리적 간호까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요 신증후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증후군은 사구체 신염에서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가 되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감소가 되면서 단백질 빠져나오고 알부민 빠져나오고 물 못 빠져나오니까 전신 부종되고 그죠? 그러면서 고혈압 생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단백을 만들어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또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게 응고인자인데 응고인자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혈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과응고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고혈압제, 이뇨제, 스타틴 제제, 그다음에 이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헤파린 같은 거 투여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투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식이는 수분 제한해야 되고 당연히 저염식이 해야 되고 저단백 식이 해야 되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 해야 됩니다.
얘가 제한해야 될 시기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감염성 질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도 감염, 방광염, 요관염, 신우신염은 상행성 감염으로, 요도 감염, 방광염, 요관염은 국소적 감염, 그 다음에 신우신염은 전신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 초점을 꼭 맞춰서 이해해 주시고, 원인을 알고 거기에 예방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구째 신염은 연쇄성구균으로 인해서 상기도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사구체에 가면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혈과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단백질하고 알부민은 빠져나가게 되고, 모세혈과 투과성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수분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종이 생기고, 그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구체 여과율 떨어지고, 그다음에 신증후군은 이 사구체 신염이 더 만성화되면서 이제 이런 신증후군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그죠? 지방을 만들어 지질 단백을 만드니까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헤파린, 그 응고인자가 과하게 만들어지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전신부종, 이 증상은 고지혈증, 그다음에 혈전증, 이런 부분은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요로 감염에 통해서 그 요도염, 방광염 675페이지에 보면 신우신염 나오시죠? 그 다음에 679페이지에 사구체 신염, 그 다음에 678페이지에 신주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80페이지 보면은 그 연쇄상 구균으로 인한 사구체 신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잘 나와 있고, 682페이지에 보시면 내과 대상자 간호에서 간호 진단, 영양 불균형, 체액과다, 피부 통합성 장애, 감염의 위험성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간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비뇨기계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